여러분 오늘도 출근길에 목에 걸린 대기업 사원증을 보며 안도하셨습니까? 죄송하지만 그 사원증은 당신의 미래를 보장하는 티켓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야성을 거세하는 황금 사슬일 뿐입니다. 연봉 7천만 원, 8천만 원을 받으며 와인을 마시고 골프를 치는 동안 여러분들 옆자리에 누군가는 지독한 절약으로 자산의 복리 엔진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5년 뒤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자산 격차를 확인하는 순간 그 사원증은 가장 초라한 종이 조각이 될 겁니다. 오늘 소개할 영철이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명문대와 대기업이라는 허상에 취해 살던 한 남자가 어떻게 밑바닥까지 추락한 자존감을 딛고 진짜 자산가로 거듭났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철이의 30대 초반은 보여주기라는 거대한 연극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1%라는 명문대 타이틀, 그리고 가슴에 달린 대기업 사원증. 그것은 영철이에게 면죄부였습니다. 나는 이만큼 노력했으니 남들보다 더 누릴 자격이 있다는 오만한 면죄부 말이죠. 금요일 밤 퇴근길 지하철 유리에 비친 자신의 사원증을 보며 그는 묘한 우월감을 느꼈습니다. 강남역 인근의 어두운 조명 아래 15만 원짜리 와인 코르크를 딸 때의 그 경쾌한 소리, 그것이 자신의 가치가 올라가는 소리라고 착각했습니다. 주말이면 빳빳하게 다려진 골프웨어를 입고 필드에 나갔습니다. 한 번 라운딩에 수십만 원이 깨졌지만 인스타그램에 올린 나이스샷 영상에 달린 좋아요 몇 개가 그의 공허한 통장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는 영철이의 화려한 겉모습만 비출 뿐 그 뒤에 지독한 냉기는 담지 못했습니다. 할부로 산 독일제 세단의 가죽 시트 냄새는 향기로웠지만 매달 빠져나가는 자동차 대출과 보험료는 영철이의 목을 조르는 올감이었습니다. 월급날은 고작 3일 천하였습니다. 카드사들이 썰물처럼 돈을 빼가고 나면 통장에는 편의점 도시락조차 망설여지는 잔액만 남았습니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들어온 8평 남짓한 자취방. 현관에 쌓인 명품, 쇼핑백과 유행, 진한 비싼 옷들 사이로 곰팡이 냄새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대기업 대리라는 가면을 벗어던진 영철이는 사실 다음 달 카드값을 막지 못하면 무너져버릴 고액 연봉의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거울 속에 그는 빛나는 사원증을 목에 건 채 서서히 굶어 죽어가는 도시의 유령이었습니다. 그 가짜 풍요가 산산조각 난 건 동기 민수의 집들이 날이었습니다. 민수는 영철이에게 안주거리 같은 존재였습니다. 지방대 출신에 입사 때부터 구멍난 양말을 신고 다니던 놈. 점심시간이면 커피 한 잔 아끼겠다고 탕비실 믹스커피를 마시던 영철이가 속으로 저렇게까지 살고 싶을까 라며 비웃던 짠돌이였습니다. 그런데 민수가 초대한 곳은 서울 강동구의 대단지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거실 통창으로 내려다 보이는 파노라마 시티뷰. 영철이가 와인바에서 흘려버린 그 시간 동안 민수는 퇴근 후 낡은 운동화를 신고 서울 전역을 발로 뛰었습니다. 모두가 거긴 끝물이다, 미분양이라 위험하다며 손가락질할 때 민수는 대출이자 계산기와 분양 공고문을 머리맡에 두고 잤습니다. 영철아, 나 이 집 덕분에 자산이 10억 넘게 올랐어. 조만간 상급지로 갈아타려고. 민수는 결혼까지 해서 아이도 낳고 아이 교육을 위해 상급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차근차근 미래를 설계하고 자신감 넘치게 말하는 목소리를 듣고 영철이의 머리는 혼란스럽고 복잡해졌습니다. 그 순간 영철이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스펙과 학벌은 자산시장이라는 정글에서는 아무런 보호막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요. 민수가 아파트 평면도를 분석할 때 영철이는 골프 스윙을 분석했고, 민수가 종잣돈을 모으려 편의점 삼각김밥을 씹을 때 영철이는 강남의 스테이크를 썰었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영철이가 가졌던 건 남들에게 보이는 나였지만 민수가 가졌던 건 나를 지켜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철이는 자신의 독일제 차 안에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명문대를 나오고 대기업에 다니는 자신이 고작 믹스커피나 마시던 민수보다 훨씬 더 가난하다는 사실이, 그 지독한 무지함이 뼈를 깎는 통증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영철이는 자신의 인생을 리셋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거실에 있던 수천만 원어치의 허세를 처분하는 것이었습니다. 골프채를 중고 장터에 올리고 와인셀러를 비웠습니다. 동료들이 갑자기 왜 그러냐, 독해졌다며 수군거렸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자발적 고립에 가두었습니다. 소득의 90%를 저축한다. 이 미친 목표를 위해 영철이는 인간관계의 90%를 끊어냈습니다. 기존 인간관계가 대부분이 돈을 쓰지 않으면 유지되지 않는 관계였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팀원들과 맛집에 가는 대신 회사 옥상에서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먹으며 부동산 강의를 들었습니다. 퇴근 후 동료들이 차가운 맥주잔을 부딪힐 때 그는 낡은 노트북을 켜고 전국의 아파트 실거래가를 엑셀로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은 결코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한 겨울 임장을 다니다 동상에 걸릴 뻔한 발가락, 사고 싶은 것을 참느라 손톱이 살을 파고들 만큼 꽉 쥐었던 주먹. 하지만 통장에 시드머니가 1,000만 원, 5천만 원, 1억으로 불어날 때마다 영철이는 난생 처음 진짜 자유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운명은 준비된 자에게 기회를 던져주었습니다. 부동산 임장 중에 누군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그 사람은 현재 영철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부동산 사장님과 대화를 하고 싶은데 신혼부부인 척 연기를 하자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인연이 된 두 사람은 재테크 관련 내용을 공유하며 스터디를 했습니다.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관계가 발전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명품관 데이트 대신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재개발 구역의 골목길을 누볐습니다. 우리 이번 달엔 외식비 5만 원만 줄여서 주식 한 주 더 사자. 서로의 가계부를 맞추며 그들은 단순한 연인이 아닌 인생의 공동 설계자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영철이는 모든 레버리지와 그동안 피눈물 나게 모은 종잣돈을 쏟아부어 서울 대단지 아파트 분양권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을 찍던 날 영철이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드디어 노예의 사슬을 끊고 주인의 삶으로 들어섰다는 전율이었습니다. 그의 변화는 회사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절약으로 단련된 인내심과 시스템 설계 능력은 업무 효율로 이어졌습니다. 단순히 시키는 일만 하는 부속품이 아니라 회사의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설계자의 시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상사들은 달라진 영철이의 눈빛에 당황했고 그는 동기들 중 가장 먼저 핵심 보직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때 영철은 느꼈습니다. 인맥보다는 실력이고 나 자신의 성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요. 이제 영철이에게 사원증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자산을 키우기 위한 가장 강력한 현금 흐름 창구일 뿐입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들의 통장을 열어보세요. 그 안에 든 숫자가 여러분들의 실력입니다. 명문대 졸업장, 대기업 명함,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SNS 사진들, 그건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을 가난의 늪으로 밀어넣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허세라는 껍데기를 벗어던지세요. 남들이 비웃을 만큼 독하게 아끼고 악착같이 시드머니를 모으세요. 그리고 우상향하는 자산에 그 씨앗을 심으세요. 복리의 마법은 오직 인내하는 자에게만 그 문을 열어줍니다. 성공은 정답을 맞히는 시험이 아닙니다. 성공은 지루한 반복을 견디고 시스템을 설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영철이의 이야기가 유독 가슴 아프게 들린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안에 아직 깨어나지 못한 거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고통과 인내가 구질구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거대한 나무도 시작은 흙바닥 속 작은 씨앗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포기한 커피 한 잔, 명품 가방 하나가 훗날 여러분들을 진정한 자유로 안내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